앞서 보신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보좌관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해 오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방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들고 왔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관련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이방카 보좌관이 곧 청와대 만찬을 시작으로 방한 일정을 시작을 하는데요. 네, 청와대는 이방카 보좌관이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전통 유대 식사법을 이제 대접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어떻게 보면 맞춤형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방카가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남편이 쿠슈너죠. 예. 쿠슈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서 개종을 했고, 그 유대인 음식이라는 그 코셔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특별히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류도 발굽이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만 먹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안 먹고 소고기나 양고기, 염소고기를 먹고요. 그리고 해물류도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각류나 이런 것은 먹질 않고 있고, 예. 또 육류를 먹을 때 우유와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치즈버거를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소고기 햄과 또 치즈와 우유로 만들어진 치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인데, 그거는 또 유대인의 전통 속에 살아있는 문화인데, 아무튼 그렇게 대접을 함으로써 자기가 특별히 대접받고 있다, 한국 정부가 잘 배려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대응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예. 만찬뿐만 아니라 의전이나 숙소 등에서도 정상급 예우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만찬이 어떤 의미를 창출할 것인가가 집중이 되거든요. 특히 북미 대화 그리고 북미 관계에 관련해서 어떤 좀 유의미한 그런 대화나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북미 대화라든가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아이템 하나하나는 이방카 고문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정책 라인이 있고, 이방카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라든가 미국의 이미지를 갖다가 창출하는 그런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을 이방카가 잘 알고 있을 테고, 한국 정부가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미북관계 개선으로 이렇게 연결시키고자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그러한 점을 잘 설득해서 전반적인 미국의 분위기가 보다 우호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노력을 한다면은 이방카 개인의 영향력이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서 어느 장관이나 보좌관 못지않게 크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착안해서 적극적인 노력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이방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말 최측근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들고 올까도 굉장히 관심사인데, 특히나 이제 북미 대화가 가능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방카가 이렇게 가지고 온 메시지는 공항에서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 국민 이렇게 반갑고 평창올림픽에 참여한 걸 기쁘게 생각하고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걸 잘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예. 아마 그러한 메시지를 일반적으로 전할 것이고요. 예. 미북 대화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하겠다, 그 이야기를 특별히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탐색적 대화만큼은 미국도 열려있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펜스 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간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더할 말은 없을 거예요. 다만 미국이 그렇게 탐색적 대화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네.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는 데 있어서는 아쉬움이 조금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갈 것인가, 그쪽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미 대화의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보는 의견 중에 이 같은 배경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펜스 부통령이 일단 김여정 부부장을 강력히 비난하기도 했고, 이방카 보좌관이 오기 전에 백악관 측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그 이슈에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 정부의 기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카 고문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폐막식을 갖다가 축하하고 그런 계기로 해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발전시키겠다, 이런 쪽에 중점을 둘 거고요. 미북 대화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행동으로서 이방카가 보여주는 부분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방카가 차지하고 있는 그 정책적 중요성과 그 이미지,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가까운 관계,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방카
이방카를 잘 설득함으로써 미국의 어떻게 보면 약간 더 경직돼 있는 분위기를 갖다가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해야죠.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를 본다면은 결국 북한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도 사실 2시간 전에 취소를 통보한 건 결국 북한 측이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가 북측을 설득하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아무튼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미국과도 이러한 대화에 보다 긍정적인 분위기를 갖다가 조성해 나가는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북미 대화 못지않게 최근에 굉장히 큰 현안으로 떠오른 게 한미 간의 이제 통상 마찰 문제와 또 보호무역 조치, 또 최근에 이제 철강 문제나 뭐 GM 철수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이방카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미 간의 전반적인 경제 관계이기도 한데 또 우리 장하성 정책실장이 이방카와 같이 펜실베니아 대학교죠. 거기에 비즈니스 스쿨 와튼 스쿨이라고 아주 예. 좋은 스쿨이 있습니다. 또 와튼 출신들이 자기들끼리 유대감이 상당히 강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고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뭐 이렇게 이런 통상 정책이라는 것이 뭐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 이해는 하는데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위치를 잘 이해해달라 그런 측면에서 설득할 여지가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방카 보좌관이 들고 올 메시지, 그 보따리에 어떤 게 들어있을지 저희는 이제 뭐 오늘 내일 지나면서 좀 자세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방카 보좌관 일정에 이어서 김영철 부위원장도 방남을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을 두고 논란이 상당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북한의 전략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예. 사실 예. 김영철이라는 인물은 한국 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 예상되었는데 네. 뭐 그 김영철이 맡고 있는 직함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하지만 통일전선부장 그러니까 대남 사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김영철이 온다고 했을 때 우리 정부가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천안함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역할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국내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는데 결국에 이것은 어떻게 정부가 성과로서 푸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어떠한 성과를 해서 정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갖다가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러한 것이 기여를 했다는 그 결과로서 보여줘야지 앞으로 당분간 그런 문제는 상당히 시끄러울 것이다. 그렇게 예상되고요. 저도 사실은 2010년에 국방부에서 장관 정책부장관을 일하면서 예. 바로 그 천안함 폭침 사건을 겪었습니다. 예. 그때 그 충격과 아픔을 생각하면 아무튼 안보는 중요하다. 정부가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제를 정말 신중하게 잘 풀어주기를 부탁합니다. 네, 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크고 작은 대남 도발에 이제 연관이 돼 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또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이런 제재 대상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표 단장으로 보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예. 것과의 연장선상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두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겠죠. 긍정적인 시각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 남북 관계를 맡고 있는 실무 총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남북 관계를 갖다가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예.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정부는 그 논리를 수용했다고 봅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논란거리가 되는데 그런 걸 보면 이게 제재 대상이기도 한데 북한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 참여해서 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이면에는 제재를 하나씩 건드리고 있거든요. 예. 만경봉호를 보낸다든가 지난번에 또 최휘 그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굳이 그 사람을 안 보내도 되는데 예. 이렇게 포함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부정적 시각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런 양 시각을 다 이렇게 고려하면서 진정성 있는 남북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무언가 성과를 내자 이렇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재 국면을 흐트러뜨리려는 그런 의도도 보인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또 김영철 부위원장이 천안함 기념관에 가보기를 바란다 이렇게 압박하기도 했거든요. 이 발언의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김영철 그 부위원장이 오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의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거든요. 네. 근데 왜 굳이 독자 제재 대상을 보냈느냐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한 심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미 공조 차원에서 국무부 네. 발표를 보면은 뭐 이렇게 예외적으로 적용을 하는 그런 부분은 협조가 잘 된 것도 있게 하니까 너무 우리가 대외 정책을 추진하는데 미국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러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저희가 고려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적 행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런데 싶습니다. 뭐 어찌됐건 이 발언에 집중을 해보면 대화보다는 제재에 방점을 두겠다 이런 의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좀 그 의미를 풀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기조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지금 전반적으로 북한이 취하는 행보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색적 대화만큼은 할 수 있다. 예. 이 정부는 한국 정부의 설득이 효과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 비핵화 기조만큼은 지속해서 유지한다. 그러니까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는 비핵화 부분을 이야기할 것이다. 네. 이제 이 점이 과연 북한을 어떻게 그러한 탐색적 대화로 견인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과 이렇게 상충되는 점이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에 풀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뭐 김영철이 오든 누가 오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한 너희들이 미국을 만나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남북 관계와 미국 관계가 서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지 진정한 평화가 있고 이것은 북한에도 좋다. 이것을 잘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번에 평창에 오는 것이 뭐 이렇게 한미 공조를 훼손하고 비핵화 공조를 훼손하고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재에 대한 부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재는 앞으로 더욱더 강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북한을 설득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접적인 북미 관계로 봤을 때는 이제 뭐 김영철 부위원장이 비핵화 또는 뭐 북미 대화를 하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비핵화나 북미 대화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역할이 아닙니다. 네. 북한의 업무를 보면은 이렇게 부처 간 역할이 분담돼 있고 다른 부처의 일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남 담당 부위원장이고 그렇게 자기의 역할이 남북 관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핵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부분을 끄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설득하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비핵화 대화라고 뭐 이야기가 어려우면 북미 대화의 그 중요성과 그것이 한반도 평화 그리고 북한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러한 측면을 잘 설득해내는 그러한 과제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러한 남북 관계도 지속 가능하다. 이 점을 잘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짚어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을 때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도 좀 더 추가로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남북 관계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대남 관계 담당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 진전 부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작년 7월에 제안한 것이 있죠. 평창 올림픽 참관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군사당국자회담과 이산가족 문제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자. 그리고 저는 2단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뭐 김영철에 대해서 핵 문제를 이야기해도 큰 효과가 없다는 건 우리 정부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김영철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한다거나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사실 보다 넓은 차원에서 이러한 일정한 프로그램과 로드맵을 갖고 진행하기 때문에 언제 그 카드를 꺼낼지는 지금 미리 말씀드리긴 어렵던데 아무튼 그러한 것도 이렇게 착안해서 어느 순간 그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말에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해서 펜스 부통령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접촉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서훈 국정원장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거든요. 이 역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러한 보도에 대해서 국정원은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확인을 해주지 않은 건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관행을 보면 사실일 경우에 부인하지 않고 확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정체되어 있는 남북 관계를 뚫어내기 위해서 국정원 측에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 이것이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대 정부 관계 그러니까 통일부와 조평통 간의 그런 협력이 더 촉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일단 시작을 했고 우리로서는 칼을 빼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빼어든 칼을 가지고 적어도 무라도 썰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떠한 성과를 내기를 희망합니다. 네. 또 현재 백악관과 청와대 측 모두 이제 이방카 보좌관이 북측 인사들을
직접적으로 만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을 했었는데 이방카를 제외하고 다른 미측 대표단과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방카의 역할이나 이미지 그리고 김영철의 역할이나 이미지를 볼 때 서로 만나서 접점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의 접점이 더 많은 거죠. 2인자에다가 대외 관계를 갖다가 담당하는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온 그 앨리슨 후커죠. 어떻게 보면은 백악관에서 한반도 담당관인데 백그라운드는 정보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김영철을 만난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김영철이 파트너가 되진 않겠지만 그 밑에 북한 측 실무자와 접촉은 할 수 있다. 우리로서는 뭐 그런 계기를 만들므로써 미국과 북한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면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미국의 입장을 보면 사실 그것도 현재로서는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은데 정부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오늘 만찬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만큼 이방카 보좌관이 어떤 메시지 보따리를 들고 왔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외교에 있어서 만찬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 실제적인 협상을 할 때도 협상에서는 자기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지만 만찬장에서는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속내를 드러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방카 고문이 도착하는 첫날 대통령과 만찬을 한다는 것은 일단 이방카 고문에게 있어서 한국 대통령의 환대를 전한다면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찬장에서 나올 이야기는 뭐 우선은 일반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정 시점에서 우리 측에서 방금 전 보도에서 나온 대로 뭐 북미 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어떠한지 대통령께서 자연스럽게 물을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은 이방카 고문도 준비를 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한반도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우리 정부가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함께 발전시키고자 한다는 의도를 미국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러한 질문을 할 때 네. 그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야기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운 정책적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미국의 기조를 잘 설명할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잘 설명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찬이 시작이 됐고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